네, 반갑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184회 오늘 강의는 소변 빈삭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 빈삭이라는 것은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인가? 얼마나 보면 자주 보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소변 빈삭증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삭이란 말은 빈도가 잦다 이 말이죠. 자주 본다. 자주 본다. 소변을 자주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 우문입니다. 우문. 그러면 환자들은 내가 소변을 자주 보는 건지 아닌지 모릅니다. 어떻게 묻냐면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일어납니까? 몇 번이나 일어납니까?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은 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통 2번 이상 일어나면은 빈삭증으로 봅니다. 낮에는 소변을 의지에 따라서 참을 수도 있고 또 못 참을 수도 있지만 밤에 잘 때 그냥 자다가 소변말이 없어서 잠이 깨는 사람들은 이거는 빈삭증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빈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소변을 보는 것은 사실 그건 비뇨기의 기능이죠. 비뇨. 우리가 보통 비뇨 생식기라고 할 때에 다른 것입니다. 비뇨는 소변과 대변을 보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비뇨와 생식은 다른 겁니다만은 실제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오줌, 소변 보는 것, 배뇨라고 그러죠. 배뇨. 배뇨의 기능을 보아서 그 사람의 성기능을 체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줌빨이 세고 강하면 생식기능, 성기능도 좋은 것이고 오줌빨이 약하면 성기능이 약한 것이죠. 오줌빨의 세뇨, 가늘다, 오줌 줄기가 가늘다, 오줌의 파워가 약하다, 약뇨, 그리고 잔뇨, 소변을 보고 나도 뭔가 우리에게 남은 기운이 있다. 이거 참 골치 아플 거죠. 이 잔뇨감이 있으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빈뇨, 자주 보는 것. 요즘 한창 봄이지 않습니까? 봄에는 산으로, 들로, 꽃 구경을 많이 다니는 곳인데, 다니는 때인데, 이 소변 빈삭증에 걸리면 아무런 그림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화장실밖에 안 보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고 화장실이 없으면 발을 동동거리고 꽃 구경이고 산이고 들이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오로지 화장실만 찾다가 하루 종일 뺑뺑 돌고 돌아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은 기차를 타야 되죠. 화장실 때문에 버스를 못 타는 겁니다. 버스를 탔는데 휴게소가 없어서 소변을 못 본다고 생각할 때 그 동동 구르는 그 불안감, 그 긴장감, 두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2번 다시 못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밤에 잠잘 때 소변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잠이 잘 안 오는데 잤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누우면 잠 안 오고 말똥말똥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또 소변 때문에 일어나고 하룻밤 새에 2번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 밤 다 하얗게 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뇨기의 기능과 증상이 실제로는 생식 기능과 상당히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비뇨기와 생식기를 합해서 신기라고 합니다. 신기. 신기가 허약해지면 비뇨기의 기능도 떨어지고 생식기의 기능도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남자는 전립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립선. 방광 끝에 요도 입구에, 요도 옆에 호두알 만하게 붙어 있는 두 개의 전립샘, 분비샘, 남성의 정액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 전립선, 다른 말로 전립샘이라고 합니다. 샘. 선이라고 해서 무슨 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랜드, 분비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비샘. 영어로는 글랜드라고 하죠. 프로스테이트 글랜드. 이 전립샘이 남자의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 요도가 있는데 요도 옆에 이렇게 호도와 만하게 두 개의 전립샘이 있는데 이것이 붓거나 커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혹이 생기면 이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 것이고 이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오줌발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줌발이 약해지는 것이 약뇨고 가늘어지는 것이 세뇨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빈뇨고 보고 나도 우리 이하게 남아있는 잔뇨감이 있는 것이 잔뇨지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경우는 전립선으로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나이대로 있다고 하죠. 30대에는 30%, 40대에는 40%, 50대는 50%, 70대는 몇 프로겠습니까? 그러니까 봄철이라고 효도 관광시킨다고 시켜드린다고 그렇게 멀리 꽃구경 갔다가 이 소변 때문에 힘들어서 쩔쩔매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전립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전립선 중에서 전립선 암도 남자들에게 아주 지금 많이 심각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회장님병, 사장님병이라고 합니다. 회장병, 사장병.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회장병, 사장병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량진미, 맛이 있는 음식, 한의학적으로 말할 때 기가 무거운, 기가 무거운, 기가 두꺼운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도통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바로 손 앞에 있는 것도 사람을 시켜서 가져오라, 가져가라, 하라 마라 다 시키고 자기는 어제 앉아서 꼼짝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편안하게 너무 편한 사람들.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 이 회장이나 사장의 자리에 오르면 편할 것처럼 보이고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염려가 있다고 하는 말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큼 걱정이 더 많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실제 몸은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다 회전하다 보니까 무지무지한 스트레스가 병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이 전립선의 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사람이 움직이고 다리를 많이 쓰고 그렇게 자꾸만 움직여줘야만 여기가 괜찮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립선에 대한 치료는 남자의 신기, 남자의 성기능, 남성성이라고 그러죠. 남성성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리를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야 됩니다. 자꾸 걸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서 있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걷는 습관이 중요하죠. 여자는 전립선이 없지 않습니까? 여자는 전립선이 없어서 무슨 소변장애, 소변 빈살증에 안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큰 오산입니다. 사실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는 방광이죠. 방광. 방광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방광의 관략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에도 보면 항문에도 관략근이 있죠. 쪼여주는 근육. 그리고 방광에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략근 자체가 꽉꽉 조여주고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갑자기 힘있게 세게 이렇게 배출이 되고 하는 것인데, 이 방광의 관략근, 이 관략근이 약해서 늘어져 있거나 또는 부어 있으면 이런 소변 장애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뭐 웃으면 웃어도 소변이 나오고,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나오고, 오줌이 줄줄 새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감추고 있고, 싸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는 이 소변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 임상에서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우울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분들에게 본인은 자꾸 이렇게 우울증, 기분장애를 호소하고 다 이렇게 머리 증상을 얘기하지만은 그 많은 원인이 이 소변과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 비뇨기와 생식기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뿌리가 시들면 꽃이 진다. 그렇게 얘기했죠. 뿌리가 약하면 꽃이 시든다. 뿌리가 튼튼하면 꽃이 핀다. 그런 뜻입니다. 배꼽 밑에 기관. 한방에서는 하초라고 그러죠. 하초. 하초 기능이 다른 말로 신기인데, 비뇨기와 생식기가 튼튼하면은 상초의 기능, 가슴 위에 얼굴, 머리, 정신 이런 게 건강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이 꽃 아닙니까? 꽃. 우리 몸에서 얼굴은 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뿌리지 않습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 뿌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뿌리가 튼튼하면 꽃이 핀다. 뿌리가 약하면 꽃이 시든다. 그래서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불면증을 호소하거나 또는 혈압이 오른다는 것을 호소하거나 그런 머리에 상처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아랫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변이 시원찮고 여성들의 성기능이 별로 재미가 없고 감각이 없고 불감증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상초의 기능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얼굴, 정신 이런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뇨기와 생식기능은 신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양성 호르몬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메인 주로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부로 나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주로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부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갱년기가 딱 돼서 4말 5초죠. 40대 말 50대 초. 40대 말 50대 초 갱년기죠. 갱년기가 딱 되면은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면서 현저하게 약해져서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남성성이 사라지고 남자가 여성처럼 되어갑니다. 막 과격하고 성잘내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휘젓던 사람들도 갱년기를 지나면서 한풀 딱 꺾인 사람처럼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인격이 수양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호르몬 때문에 남성성이 약해져서 남자 여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여성 갱년기가 딱 되면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갑자기 딱 끊어집니다. 생리가 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딱 끊어지면서 그때부터는 남성 호르몬만 나옵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죽을 때까지 계속 소량이지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딱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여성의 남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의 팔뚝이 굵어지고
배가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구어지고 성질이 급해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여자가 점점 거세지는 거죠. 거칠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갱년기를 지나서 참 그 이전에 그 참 곱고 여성다웠던 여성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화되어 가서 굉장히 거칠게 되고 참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많은 것을 잃게 되고 가족에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반면에 남자는 점점 남성성을 잃어가니까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가 떨어지고 남자가 약해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갱년기 이후에 관리는 남자나 여자나 참 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또 필요하면 약도 먹고 또 운동이 필요하면 운동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과 육과 정신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그냥 쑥 빠져버려가지고 전부 다 이런 소변 빈삭증 그리고 양기 부족 이렇게 나타나는 신기가 부족해지는 신허 증상에 빠지게 됩니다. 신허. 한방에서는 이걸 신허라고 그래요. 신허.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력학 제2법칙. 다른 말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를 말합니다. 무질서도.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무질서도.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모든 신품은 세월이 갈수록 곤물이 되어 간다. 모든 질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질서하게 바뀐다. 모든 새 것은 시간이 가면 전부 쓰레기가 된다. 이게 엔트로피 제2법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기 때는 얼마나 팽팽하고 이쁘고 참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람 몸속에 있는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신기가 떨어지면서 양기도 빠지면서 빈족이 생식기 기능이 축축축축 떨어지고 여자는 여성미를 잃고 남자는 남성미를 잃고 그러면서 점점 엔트로피가 증가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노화죠. 노화가 되고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되지 않기 위해서 안티에이징, 나이를 안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화되기 때문에 피부가 노화되고 늙어가고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산화작용이고 노화작용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모든 신품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고물이 되어 간다.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해 간다. 모든 질서는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하게 된다.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무질서하게 됩니다. 코스모스가 카오스 되는 것은 별다른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쓰레기가 되고 먼지는 쌓이기 마련이지 먼지를 쌓이게 하기 위해서 무덤 위에 잡초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주거나 갖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되는 것이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이죠. 무질서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많은 노력해서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지만 늙지 않고 산화되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갈수록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셀프 케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의 관리입니다. 특히 남자나 여자나 이런 소변 문제는 건강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변을 자주 보는가, 밤에 잠을 푹 자는가, 머리를 대었다 그러면 일어나면 아침인가 아니면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약을 써야죠. 필요한 약이 있으면 써야 되고 치료받아서 치료해야 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걸 다 안 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살 수는 있겠지만 삶의 퀄리티,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변 빈삭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활요법이라고 하죠. 생활요법. 우리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할 때는 약물요법이 있고 수술로 치료하는 수술요법이 있고 생활의 방식을 바꿔줘서 치료하는 생활요법이 있습니다. 생활요법 미리 알아놓으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소변 빈삭증,
비뇨생식기, 이 기능, 신기, 이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걸음 많이 걷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쉽고 제일 보편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것이 걸음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배꼽 밑에서 대퇴부까지를 핵심 근육이라고 하죠. 코어 마슬. 배꼽 밑에서 대퇴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몸의 근육의 75%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오래돼서 아마 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의 75%가 배꼽 밑에서 대퇴부까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부분의 근육이 살아나면 건강한 사람이고 여기에 근육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제 힘으로 바로 서서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이 부위의 근육이 빠집니다. 배는 똥배가 나와서 저절로 배가 부르게 되어 있고 대퇴부의 근육은 저절로 빠지게 되어 있어서 허벅지는 골아지면서 똥배는 튀어나오고 이것은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됩니다. 이 반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걸어야 됩니다. 자꾸 걷고 걸어야 됩니다. 무릎이 아파서 걸으면 못 걷는다. 허리가 아파서 걸으면 못 걷는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사람 몸의 무릎이라든지 허리뼈는 걸으면 좀 걸었다고 해서 아프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가만히 놓아두어서 망가져서 못 걷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말 꼭 수술을 하고 절대 안정을 요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무릎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꾸 걸어주면 무릎의 인대가 강화되면서 나아지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걸어주고 운동을 해주면 그것이 좋아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어 마슬, 이 핵심 근육이 강화되고 회복되면은 온몸이 건강해지고 남자는 남성다워지고 여자는 여성다워집니다. 그게 매력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지만은 영은 육체와 상관이 있습니다. 육체는 육체의 근본적인 원기인 신기가 튼튼해지지 않으면 육체가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결을 알아서 신기를 잘 건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것과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우리 매일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 자신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 이 하초 부분들, 신기, 소변 부분들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변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인생의 후반기가 해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기쁜 삶, 승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